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형이란 글자 모습 전체가 뜻이고, 지사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관념으로 개수나 위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 회의는 상형이나 지사를 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성과,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전주 그리고 가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자 너무나 많고 복잡합니다. 보통 수십만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자의 대부분은 형성으로 되어 있다.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한쪽은 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정말 한자가 어려운가? 자, 봅시다. 이것은 모방자입니다. 도대체 모라는 게 뭐냐? 자, 이것은 상형입니다. 어떤 겁니까? 자, 쟁기고 요 끝에 쟁기에 삽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무대를 잡고서 이랴 하죠. 이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랑이 한쪽으로 쭉 나갑니다. 이것이 모입니다. 그럼 여기다 땅을 바꿔서 이래 하면 쭉 나가겠죠. 여기다 쟁기를 받고 이래 하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두 개의 그 중간은 사이라고 하지만 세 개 이상의 중간은 설이라고 합니다. 설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세 개의 모가 만나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합니까? 모설이라고 하죠. 모설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튀어나온 돌이죠. 모난돌.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라고 하는 것은 네모란 뜻을 나타내요. 네모. 그래서 자, 뭐 같아 보입니까? 노아의 방주 그림이죠. 방주인데 이 방주라는 건 뭐냐? 네모난 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용골이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방주라고 하면 그냥 바닥이 평평한 네모난 배입니다. 그 다음 요거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에서 그래프 그릴 때, 도형 그릴 때 많이 갖고 하죠. 모눈종이라고 하죠. 자, 뭐가 하나 있죠? 요 하나하나가 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눈종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방안지라고 합니다. 안은 눈 아니에요. 요 하나하나가 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옛날에는 섣달 금음날에 마당에다 채를 걸어놨어요. 왜 채를 걸어놨느냐? 나쁜 귀신이 마당을 거쳐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마당에 채가 걸려 있죠. 그러면 그 귀신은 그 채 구멍을 하나하나 다 세본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세다 보면 닭이 꼬끼요 하고 울고 그 나쁜 귀신은 도망간다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귀신도 작은 양을, 닭이 꼬끼요 하고 운다는 건 뭐죠? 이제 머지않아 동이 뜬다는 겁니다. 해가 뜬다는 거예요. 양입니다. 물론아니죠. 그 다음 이러한 대형을 방진이라고 합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마케도니의 팔랑크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군인들을 양성할 때 직업 군인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전투는 어떻게 했는데, 농사 짓다가 장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자기가 구입한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말을 타러 나가겠죠. 그래서 귀족들은 기병이 되고 평민들은 보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방진을 짜긴 했지만,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이 창의 길이를 3배로 했대요. 그러면 팔이 긴 선수와 팔이 짧은 선수 권투하면 누가 이깁니까? 팔 긴 선수가 한 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머리를 견제하면서 오른쪽 펀치를 날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배의 길이로 늘려야 되는데 길면 길수록 유리하니까 이것을 농사짓던 사람이 그걸 할 수 없죠. 그래서 직업군인을 두었던 겁니다. 지금 보세요. 창이 한 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긴 창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사람이 창을 겨누지만 그 바로 뒷줄에서 그 창의 뒤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상대방이 여기서 창 길이가 요만하겠죠. 여기 서 있으면 그냥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팔랑크스를 이어받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주요한 전략으로 썼던 겁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예요. 그 다음 이제 요것이 음입니다. 기본자예요. 기본자. 그럼 거기에 변이나 부수가 붙어가지고 뭐가 붙어가지고 방이라고 다 읽는데 뜻이 달라집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뭐냐? 언덕 부자를 간략히 쓰면 이렇게 써요. 그럼 언덕 위에서 뭘 하겠어요? 지키겠죠? 그래서 지킬 방자예요. 국토방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방위라고 하죠. 또는 민방위, 방공호, 이건 비행기 공습으로부터 공중이죠. 비행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는 참호, 방풍림, 계속 센 바람이 불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해안을 가보시면 해안을 따라서 소나무가 쭉 심어져 있죠. 그것이 방풍림입니다. 방범창, 도적을 막기 위한 창, 이것이 방범창이죠. 방파제, 파도를 막기 위한 뚝입니다. 방파제. 그 다음 방수, 이 시계는 방수야. 영어로 워터프루프 이렇게 얘기하죠. 막을 방자입니다. 물을 막아요. 제방, 아까 방파제라고 했죠. 제방, 이 제방이 바로 뚝입니다. 보통 이제 뚝방이라고 얘기하는데 1960년대에 그 농촌 경제를 파탄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에 산업 노동자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대에 일어났던 것이 이촌향도예요. 촌을, 즉 농촌을 버리고 떠나서 향도, 도시로 향하는 거죠. 왜? 이때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대도시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고, 요거 상자입니다. 자, 밑에는 얼굴상, 서로상자인데 위에 대나무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이것이 일본 발음으로 학고입니다. 학고. 그래서 그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뚝방 위에다가 그 과일 상자 이런 그런 학고를 가져다가 집을 얼기설기 짓고 그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학고방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하를 띄고서 그냥 꼬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뚝방 위에 늘어서 있는 그 마을, 동네를 꼬방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도 안 되니까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달동네가 됩니다. 달에 제일 가까운 동네, 달동네. 하여간 이 학고라고 하는 것은 상자란 뜻이다. 그 다음 이게 들어가면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안방 건넌방 할 때 안쪽으로, 요건 우리말이죠. 고유어예요. 건너다 할 때 건넙니다. 안방 건너방 할 때 쓰는 거고, 이것은 손입니다. 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놓는 겁니다. 방학, 이때는 학을 놓아야죠. 방학인데 학원 다니면 반칙입니다. 방생, 잡혀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을 놓아주는 것, 구해주는 것, 그래서 부처님에게 덕을 쌓는 것, 이것이 방생입니다. 보통 음력 초파일에 많이 하죠. 노을방자입니다. 방화, 불을 놓는 거죠. 불 지르는 거. 그래서 방화범. 그 다음에 방포, 대포를 놓는 겁니다. 즉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를 쏘는 것을 방포라고 합니다. 방포. 왼쪽은 실입니다. 그래서 실자질 방자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실을 잔다는 건 뭐냐? 옷감을 짠다는 뜻이에요. 옷감. 그래서 방짓기가 있고 방적기가 있습니다. 우선 적은 왼쪽에 실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을 짜는 것이 방적기고, 그 실로 천을 짜는 것, 직은 모직, 그러니까 털로 만든 천이 모직이죠. 면직, 면으로, 목화로 짜는 것이 면직이죠. 그래서 이 직은 왼쪽에 실사가 들어가서 천이란 뜻이에요. 그럼 옛날에 여자들이 주로 하던 일이 뭐였죠? 옷감 짜는 거죠. 그래서 직녀입니다. 견우와 직녀. 견우는 소란 뜻, 끌다란 뜻이에요. 소를 끌다. 그러니까 견우란 목동이고 직녀란 여자들이 하는 일, 옷감이 짜는 일입니다. 그 다음 모방, 털로 실을 짜는 것, 옷감 짜는 것, 모방.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 천을 가지고 옷감 짜는 것, 이것이 혼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방, 모와 화학섬유 이렇게 해서 짜는 것들, 이런 거죠. 그게 혼방입니다. 방은 왼쪽은 사거리의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이 왼쪽, 이것이 바로 요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거리에서 뭘 하는 거냐? 사거리에서 헤매는 겁니다. 헤맬 방자예요. 그래서 방황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방황. 자, 황자도 역시 천황이라고 할 때 황자에 왼쪽에 사거리가 들어갔죠? 방황. 그 다음, 이것은 왼쪽이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계세요 하고 말을 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찾을 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방문한다. 교회에선 교우의 집을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심방이라고 하죠. 심이라는 것도 역시 찾을 심자예요. 찾을 심. 그래서 한용운에 심우당이란 집이 있죠. 성북동에 있습니다. 형성, 한쪽은 뜻, 한쪽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왼쪽에 계집녀가 들어갔죠. 이 가부장 사회에서는, 북의 사회에서는 여자 계집녀가 들어가면 안 좋은 의미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자는 바로 북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한자겠죠. 어쨌든 알짱거린다 그래서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다, 알짱거리면서 해를 입히는 거죠. 방해하다. 회방, 회는 훼손하다,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거, 부서지게 만드는 거, 이게 회입니다. 훼손하다. 위에는 풀초죠. 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꽃다울 방자인데, 방년 18세, 꽃다운 나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방년 18세의 엉덩이가 방댕이래요. 농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차에서 냄새 나니까 뭘 놔둡니까? 방향제를 놔두죠. 방향제. 아름다운 좋은 향기. 제 중요합니다. 어이는 이건 약이란 뜻이에요. 아이는 재료란 뜻이지만 어이는 약이란 뜻입니다. 어이와 아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은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고기육을 다른 글자랑 합할 때 왼쪽에 쓰면 마치 달월처럼 보여요. 하지만 왼쪽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고기육이다. 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방방자입니다. 지방이 뭐예요? 기름이죠. 그래서 지방. 그래서 수지, 물에 녹는 기름, 이게 수지죠. 유지, 유는 이제 기름에 안 녹는 거죠. 물에 안 녹는 거. 그래서 지방, 둘 다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죠. 요것이 오른쪽은 머리, 중심 지자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달월이 오른쪽에 붙으면 이것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옛날엔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음력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음력으로 따지는 겁니다. 갑오경장 이후에 양력이 조금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파일 이렇게 하면 이건 다 음력입니다. 추석 8월 15일 당연히 음력으로 따지는 거죠. 설날 음력 1월 1일이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되는데 이게 그 기자입니다. 그것이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this에 해당돼요. this. 그런데 여기에 달월이 들어가면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약속하는 것, 기약 없는 때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레포트 제출하는 기한, 때를 한정하는 거죠. 산란기, 알을 낳는 시기. 이 산란기에는 금어를 하죠. 물고기 잡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왼쪽에 사람인데 이건 오른쪽은 노을 방자로 이미 만들어진 글자에다가 다시 사람인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흉내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방하다. 이 모라고 하는 것은 규범, 틀, 모범이에요. 모범. 그래서 고3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죠. 의는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의 할 때 모는 뭐냐? 학력고사를 의미합니다. 모의 학력고사를 흉내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라는 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 그래서 어떤 것을 본을 뜨는 것. 이것이 모방입니다. 왼쪽에 흑토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흙이 쌓인 뚝입니다. 뚝. 그래서 뚝마다 골짜기마다 그것을 방방곡곡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밑에 사람 모방자가 들어갔고 그 위에 높을 고자가 들어간 겁니다. 높을 고자 밑에가 없어졌죠. 방자가 대신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옆에서란 뜻이에요. 사람이 옆에서. 그래서 곁방자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구경만 하는 것, 볼관자죠. 구경만 하는 것, 이것이 방관이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은 방조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방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죄인을, 범인을 방조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연극에서는 독백이 있어요. 백은 희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면 발포함, 그리고서 부대장 백 이렇게 써놓죠. 주인 백,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말하는 게 독백이죠. 그런데 이것은 곁에 말하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이 곁은 누구냐면 관객입니다.
연극에서 관객. 그러니까 무대 위에 다른 배우는 못 듣는 거로 하고 약속하는 거죠. 관객들만 듣는 거로 약속된 말, 이것이 방백입니다. 그러면 무대 위에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하죠. 대사. 그 다음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나무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 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자에 글을 써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방을 붙이다.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방을 붙이는 거죠. 옛날엔 라디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나무판에다가 붙였어요. 그것이 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급제를 하는 거죠. 급제.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장원급제이고, 그런데 그 방을 붙이는데 그 방의 이름이 없어요. 낙은 떨어질 낙자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낙방이라고 합니다. 낙방. 한자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 봅시다. 이거는 도울 양자입니다. 실제로는 쓰지 않는 글자예요. 그런데 요 위에 요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등에 맨 모습이에요. 요게. 그래서 자루 낭자입니다. 등에 맨 자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배낭, 등배자죠. 그 다음에 잘 때 침낭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여자들 그 놀이개 옆에다가 향낭도 차죠. 향주머니. 그러면 이제 낭중지추란 말이 있어요. 추가 뭡니까? 송곳이죠. 송곳. 자루 속에 있는 송곳. 무슨 말이에요? 재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감추어도 결국 드러나잖아요. 주머니에 넣어도 이 송곳의 끝이 튀어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할 때 낭중지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꽃 여러분 봤죠? 금낭화라고 합니다. 금낭화. 근데 이 금은 자 오른쪽이 면화란 뜻이에요. 면화, 목화. 그래서 이건 옷감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비단입니다. 그래서 비단자루처럼 생긴 꽃이다. 그래서 이게 금낭화입니다. 그런데 요 금자 비단금자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진안입니다. 진안. 전라북도죠. 이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충주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서해안으로 빠지는데 요 북쪽이 충청도 장항입니다. 장항. 그리고 전라북도 이 끝은 여기 군산입니다. 그래서 이 상류는 뭐라고 하느냐?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하류로 내려오면 금강입니다. 그 금강은 바로 비단금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금호라고 부릅니다. 금호. 금호 타이어 아시죠? 금호. 왜 금호냐? 금은 비단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삥 둘러싸잖아요. 그래서 호수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금강을 금호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금호를 기준으로 이 금호의 남쪽은 호남 지방이죠.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호의 서쪽은 뭐라고 했냐? 충청도라고 합니다. 충청도. 그래서 호남이면 전라도고 호서이면 충청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호학파라는 게 생겨요. 기호학파는 어디냐? 한양과 경기도와 이 호서를 합해서 기호학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자,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하죠. 금은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입니다. 수 아시죠? 자수.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처럼 강산이 아름답다.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포자낭이라고 하는데, 포자낭은 이런 겁니다. 자, 요 이끼종 중에 우산이끼가 있고 소리끼가 있죠. 이건 소리끼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포자가 씨앗이죠.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익으면 탁 터지면서 씨앗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자낭이라고 합니다. 낭은 자루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자루낭자예요. 그럼 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이게 낭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겠죠. 요건 뭡니까? 코입니다. 코. 요거는 심장의 모습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서 공기가 나와서 코로 나와서 그래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코비자입니다. 그러면 자, 대부분의 한자는 형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한자는 비라고 읽거나 또는 낭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낭. 그럼 뜻은 뭘까? 코와 관련이 있겠죠. 자, 이거 무슨 뜻일까? 뭐라고 읽을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자루낭자이니까 이것도 낭이라고 읽는데 뜻은 요거와 관련이 있겠죠? 요게 음이면 다른 쪽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코니까 코 흥흥거릴 낭자라고 합니다. 한자 어렵지 않아요. 자, 가장 많은 한자 방입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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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그렇죠? 이 한자, 이건 나라방자입니다. 오른쪽에 마을읍이 들어갔죠? 그래서 나라예요. 그리고 요 방자도 있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방이라고 있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 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자는 나라 방자예요. 그래서 연방이라고 얘기하죠. 유니언 스테이트. 유니언. 연방. 또는 교회 중에 열방교회라고 있죠. 열방은 열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한자는 요겁니다. 이건 방합 방자예요. 그럼 방합이 뭔데? 방합이죠. 합자 보면 합할 합자 왼쪽에 벌레 추인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개류가 되는 겁니다. 이 방합은 진주조개, 진주를 만드는 조개, 이것이 한자로는 방합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개견자죠. 왼쪽에는 개견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빗금 3개, 요건 터럭 3자입니다. 갈기예요. 말갈기. 그렇죠. 그래서 털이 3개이기 때문에, 즉 터럭 3개, 터럭 3. 그래서 털이 많은 개가 뭡니까? 삽살개죠. 삽이 뭐예요? 살인문입니다. 나무로 만든 문, 나무로 세워 만든 문이 삽입니다. 그 삽으로 살이 들어오는 것.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 중에 떠도는 나쁜 기운을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살을 맞으면 죽으면 급살 맞아 돼지는 거죠. 그 다음 그 도화살, 역마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삽장문에서 지키는 개. 그래서 삽살개입니다. 삽살개 방자예요. 이것은 지포자가 들어갔습니다. 지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크다는 뜻이에요. 용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 그리고 이것은 흑토 2개의 마디촌이 들어가고 밑에 수건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울방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서로 돕는 패거리란 뜻입니다. 패거리. 그래서 우우 몰려다니는 패거리 4명, 4인방이죠. 그리고 패거리를 몰려가면서 옆에서 도와줘요. 훔치고 강도질하는 걸. 그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방조. 근데 이제 중국에는 개방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개는 거지랍니다. 거지를 우린 뭐라 그래요? 깍쟁이라고 그러죠. 서울 깍쟁이. 아주 달쿠달아서 뺀질뺀질해요. 그런 사람을 깍쟁이라고 합니다. 그 거지패를 개방이라고 해요. 방은 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것은 봉자에서부터 온 거예요. 봉자 밑에 자 우리는 이런 패하고 깃발을 내걸죠. 그래서 수건 건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봉할봉자예요. 자 이건 너에게 이렇게 봉한다. 띄워주는 거죠. 닫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후, 제후라는 건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네가 해라. 이 땅은 네가 해라. 이 땅은 다섯째 동생 네가 해라. 이렇게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 봉건제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봉투 있죠? 어떻게 해요? 그 뚜껑을 풀로 붙여서 막아야 되잖아요. 봉투. 그 다음 막아서 자물쇠로 채우는 것.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봉쇄죠. 그 다음 그 풀빵, 잉어빵 이런 거 살 때 종이봉지에다 담아주죠. 봉지. 종이로 만들어요. 봉지. 그 다음 닫혀있던 거를 엽니다. 그래서 영화에 처음 시작하는 걸 개봉관이라고 얘기하죠. 봉투를 여는 것이 개봉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파일에서 한글을 집어넣고서 F9를 누르면 한자가 쭉 나옵니다. 이 많은 한자를 다 해요. 파란색은 평생 봐도 쓸 일이 없어요. 무시해야 됩니다. 파란색은. 하지만 이 까만색 중에 어떤 글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글자를 알면 다 뜻이 변하는 거죠. 뜻이. 그래서 대부분의 한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한자는 한쪽이 한쪽이 뜻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나무의 종류 이름이겠죠. 이건 실사가 들어갔으니까 옷감의 종류겠죠. 이것은 구스록이 들어갔으니까 구슬의 종류겠죠. 이건 목면자가 들어갔으니까 면의 종류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한자라도 이게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일지 대충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자 어려워요? 다음은 전주입니다. 돌전 기울일 주. 그래서 음과 뜻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자의 본래 뜻, 과, and예요. 교집합입니다. 음이 달라지는 경우 원래 글자가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악기는 인도 시타르라고 하는 악기랍니다. 이렇게 둥근 울림통에 줄이 되게 많죠. 자 이것이 악기 악자입니다. 자 시타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은 실사가 들어갔죠. 스트링이잖아요. 현이 있어야 되죠. 현. 그런데 가운데 힐백자가 있죠. 이 힐백자는 뭐냐면 울림통이에요. 울림통. 근데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이건 악기 악자입니다. 뮤직, 음악이죠.
락이나 요가 아니에요. 악기란 뜻일 때는 악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악보죠. 악보. 음악 악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음악 연주를 들으면 즐거워해요. 그래서 즐거울 낙자로 뜻과 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쾌락, 향락, 쾌락이라는 건 한꺼번에 몰려드는 즐거움이에요. 쾌, 이게 터질 쾌자입니다. 상쾌, 통쾌, 흔쾌. 향은 지금 손을 쭉 뻗은 거죠. 누릴 향자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 향락. 즐거운 원 동산입니다. 낙원이죠. 유토피아. 낙천적. 천은 하늘이 아니라 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즐거울 것이라고 보는 것. 이것이 낙천적이죠. 낙천적의 반대가 뭡니까? 염세적입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 다시 뜻과 음이 바뀝니다. 좋아할 요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산요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산, 악수 아닙니다. 낙산, 낙수 아니에요. 요산요수입니다. 이거는 한문에 나오는 거죠. 인자는 요산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하니라. 이것을 줄여서 요산요수라고 합니다. 즉 산과 수, 산수가 뭐예요?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것을 요산요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물은 검은색이고 계절로는 겨울이고 이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 그 다음 제 이름은 김영국이죠. 자, 이 원래는 쇠란 뜻이었어요. 금속. 골드도 금속의 한 가지 종류죠. 쇠금이라고 그랬는데 김할지 황금괴짝에서부터 나왔대요. 그래서 황금괴짝 때문에 성을 금이라고 붙인 거죠. 옛날에는 금할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금이 나중에는 왕을 상징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뭐로 바뀌었어요? 김으로 바뀐 겁니다. 쇠란 뜻에서 성으로, 금에서 김으로 뜻과 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전주입니다. 자, 금은 황금, 금속, 금박지라고 할 때 이제 쓰는 금이에요. 그리고 사람 이름에는 김이라고 읽습니다. 이 박은 자, 백자죠. 백자의 왼쪽에 삼순에 들어가면 머무를 박자예요. 백에서 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밖에서 머무는 것이 외박이죠. 3박 4일. 근데 위에 대나무 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나무의 얇은 조각을 가리킵니다. 금박, 은박지 이렇게 얘기하죠. 지는 종이. 가차는 둘 다 빌린다는 뜻이죠. 뜻과 관계없이 음만 빌려서 표기하는 방식인데 중국 기준으로 외국어나 의성어, 의태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양과 비슷한 한자가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불. 그래서 1달러, 2달러 하지만 1불, 2불 할 때 요걸 쓰는 겁니다. 에이시아. 한자로 쓰면 아세아. 이 발음은 중국 발음입니다. 우리는 아세라고 있지만 중국 발음은 이 음과 비슷해요. 에이시아와 비슷해요. 그래서 동남아 하면 뭐예요? 동남방에 있는 아시아. 그래서 동남아시아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법국이었는데 지금은 법국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불란서라고 합니다. 불란서. 나폴레옹. 한자로 쓰면 나팔륜이래요. 더이칠랜드. 덕국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그냥 독일이라고 하죠. 그 덕국의 수도 버린, 베를린. 한자로 쓰니까 백림. 그래서 동베를린이 동백림입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행진곡이라는 행진곡이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는 이것을 한자음을 써가지고 토이기 행진곡이라고 배웠어요. 토이기 행진곡. 코카콜라.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중국 발음으로는 커흐커러라고 합니다. 자, 가능한 입, 가능한 즐거움입니까? 아니죠. 뜻과 관계없어요. 음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러시아.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써요. 아관 파천할 때. 그 아라사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아관이잖아요. 고종이 글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아관 파천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뒤에는 로서라고 부릅니다. 로서 또는 로스케라고 하는데 로서아. 그런데 정로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설사 이질, 일본 사람들은 이질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그 설사, 이질 설사 때문에 세균성 설사죠. 이 전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전통의학자가 뭐 당연히 중국의 약이겠죠. 약을 개발한 게 뭐냐면 정로환이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소화를 정복하는 데 쓰는 환약. 환은 총알처럼 동글동글한 게 환입니다. 정로환을 보급해서 러인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죠. 근데 러시아를 정복한다라는 게 약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을 정자로 바꿨답니다. 발을 정자로. 정복할 정자에서 발을 정자로. 이게 왜 정복할 정자예요? 왼쪽이 네거리죠. 네거리의 왼쪽이에요. 네거리의 왼쪽. 그래서 이건 길을 가는 겁니다. 즉 정복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저스를 한자로 쓰면 야소가 되죠. 그 다음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나눴죠. 셀시우스, 셀, 이게 성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섭씨다. 그러니까 김씨, 이씨 할 때 그 씨입니다. 그래서 섭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0도부터 100도니까 몇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100등급으로 나눴죠. 이게 센티입니다. 미터의 100분의 1, 1cm죠. 100분의 1, 100 그런 뜻이에요. 센티는. 그 다음 100년을 뭐라고 합니까? 센츄리라고 하죠. 센트는 10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는 등급이고. 그 다음 페른하이트, 독일 사람인데 이 페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건 또 화씨라고 했대요. 김씨, 이씨처럼. 그래서 섭씨냐 화씨냐 이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 섭은 섭취하다란 뜻이에요. 화는 중화민국 할 때 번화롭다는 뜻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도 한자를 이용해서 많이 표기를 했죠. 신라왕의 칭호가 이것이 역사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서관인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칸 또는 한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유목민족의 우두머리는 칸입니다. 그래서 징기스 칸이죠. 칸. 유목민족의 우두머리가 칸입니다. 이 신라 쪽은 지배층이 그 흉노, 그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흉노의 후예다. 그래서 김씨 성들은 다 흉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거서관, 1대가 거서관인데 그 다음에 2대는 차창으로 바뀝니다. 차창은 처용, 재웅이란 뜻과 통하는데 이것은 제사, 주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처용, 재웅, 주술적 능력. 그래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천황은 그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지배자가 정치적 지배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제사장의 역사적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니사금은
자, 누가 왕을 할 것이냐, 돌아가면서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래갖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서로 이빨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떡을 베어 물었대요. 그래서 떡에 새겨진 그 이빨의 개수로 따졌답니다. 그래서 이빨의 금, 니금, 한자로 쓰니까 니사금. 그 다음 말입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는 우두머리이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란 뜻이죠. 그리고 이 칸을 써서 말입간. 그러니까 부족의 우두머리가 칸이지만 부족 연맹의 우두머리는 머리가 되는 칸인 겁니다. 그래서 말입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신라의 셔블, 동쪽 벌판. 새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바람이라고 하면 봄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그래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벌판. 그걸 한자로 쓰니까 서라벌이죠. 이 서라벌을 사로라고도 합니다. 사로.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세 벌을 조선 초기의 표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셔블. 셔블이 셔울, 지금은 서울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할 때 그 서울은 원래는 신라의 동쪽 벌판, 즉 경주입니다. 경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전시에 대비하여 지하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탄불 이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동로마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 이스탄불이 7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분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도 몇 개의 지하 저수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무슬림들은 고인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저수조라는 건 고인물이죠. 그래서 미사용되니까 버려졌다가 이 버려졌던 유적이 재발굴되면서 예니 바탄 사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니는 새로움이란 뜻이죠. 바탄은 지하란 뜻입니다. 사라이는 궁전.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지하 궁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하 저수를 만들려면 저수조의 용량이 커야 되죠. 그러려면 기둥을 높이고 위에 무게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아치의 형태로 받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 저수조는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장에 신경을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둥, 이 기둥은 고대에는 이 기둥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인력과 재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하저수조를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주변의 유적지를 헐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기둥이 각각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높이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기둥의 높이를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받침대들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제일 안쪽 이쪽에 이게 메두사의 얼굴을 거꾸로 한 거죠. 이것을 받침대로 썼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 기둥은 특히나 짧아서 다른 기둥과 형편을 맞추려면 큰 받침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메두사 얼굴이 적합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메두사는 그 눈을 보면 전부 돌로 변한다고 하죠. 따라서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둥을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마치 눈물 모양의 이 무늬가 쫙 들어가 있어요. 기둥 전체를 돌아가면서 이런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늬가 있는 기둥은 다른 도시에서도 몇 개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각지의 기둥을 가져와서 받치다 보니까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썼는데 메두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다. 그리고 기둥도 그 모양과 장식이 각각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시 터키 여행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리 준비해 두려고 애썼지만 현재 제작하는 게 5가지가 되다 보니까 능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런데 터키에는 지금처럼 동영상을 제작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터키에는 이제 노트북밖에 못 갖고 가니까요. 그래서 부득이 5월 8일과 5월 15일은 대신에 동영상 대신에 제가 터키 현지에 가서 브이로그 기법을 배워서 사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5월 8일과 5월 15일은 터키와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